어서오세요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보지 못했던 직업들이 혹은 알고 있는 직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시간을 함께할 고명주 선생님이고요. 자, 출발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바른 자세를 위해서 바른 자세 체조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영상에 보이는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잘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바른 자세 체조.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목을 뒤에 손에 넣고 저기 그림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쭉쭉쭉쭉.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손을 살짝 벌려준 다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고개는 뒤로 젖혀줍니다. 등과 가슴과 어깨가 펴지는 것 같은가요? 잘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게요. 집중 부탁드려요. 몸은 좀 풀리셨습니까? 바른 자세 유지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산호 친구들 오늘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 우리 마을로 고고 하겠습니다. 산호 친구들은 오늘 여러분입니다.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 여행을 할 테니 바닷속에 있는 산호를 생각하며 오늘 여행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직업은요. 항만공사에서 만날 수 있는, 배에서 만날 수 있는 선박금융 전문가입니다. 선박금융 전문가 옆에 되어 있네요. 해양의 돈을 움직인다. 좀 낯선 직업 같아요. 어떤 직업일까요? 선박은 배고요. 금융은 은행, 돈, 그것과 연관된 직업인 것 같네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걸까요? 네, 선박금융 전문가는요. 선박회사, 해운회사가 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운회사에 금융조달, 돈을 조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해운회사가 어떠한 선박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 선박의 제작 비용은 얼마인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한 금액을 투자해줄 투자회사를 찾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투자회사를 찾아서 돈을 모아서 그리고 해운회사는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만 빌려주고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선박회사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윤이 생기면 투자를 해주었던 투자자들에게 그 이윤을 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배, 선박의 금융, 돈, 해양의 돈을 움직이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배가 도대체 한 척에 얼마나 비싸길래 저렇게 많이 빌려야 되나? 궁금하시죠? 배가 한 척에 1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대요. 1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억이 저 큰 배, 그림에 보이는 저 큰 배 한 척 값이라고 하네요. 연료를 수송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2억 달러, 2억 달러, 1억 달러는 1200만 원인 1200억이니 2억 달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금융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관련 전공 공부를 합니다. 경영이나 회계, 그리고 경제, 금융, 이러한 전공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자격이나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자격증은 있지 않지만 관련된 일을 하면 좀 더 진입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선박금융 전문가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석력이 좋아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배를 원하는지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으로 투자자에게 마이너스를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윤을 안겨줄 수 있도록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금융을 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박회사, 투자자, 그리고 금융권의 금융기관들과 소통을 많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은 필수이지요.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관세사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내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네, 이분들은요,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하죠. 네, 수입을 할 때 수출입 신고, 수출입 통과 요령, 그리고 관세, 세금을 매기고 세금이 너무 적게 부과됐으면 더 부여를 하고 만약에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회사 커다란 기업들 수입하고 수출을 하고 하는 그 기업들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TA 활용 지원이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각각 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지,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수출입을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도 관세사분들의 업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아까 조선 선박 관련 금융 전문가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수 요건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관세사는 국가에서 치는 관세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경영이나 경제, 무역, 회계, 숫자 계산하고 돈 계산하는 금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공하시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관세사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수리력이 중요하네요. 네, 금융을 만지다 보니 한 푼, 1원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리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정직성, 도덕성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인한 마음 중요하고요. 세금에 관한 것들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법률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FTA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률들, 세계적인 약속들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지식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관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직업은요, 선박통신사이네요. 자, 통신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앞에 선박을 붙여서 선박통신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선박의 통신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배 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다 위에서. 그쵸?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신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24시간 무선 통신을 수발합니다. 네, 어떠한 문제가 옆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기계로, 특별히 무선통신 기계로 무선통신을 받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작성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선통신 기계들의 용품을 항상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통신사분들이 빨리 통신을 돌려서 다른 배에도 알리고, 그리고 항만공사에도 알리고, 항구에도 알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기 사진에는요, 조명을 이렇게 켜놨어요. 네, 저 조명은 다른 배에 우리의 상황을 알릴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스부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점과 선을 이용해서 띠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영어 알파벳을 그리고 한글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점과 선으로. 그래서 저 조명도 짧게 깜빡임 한 번, 길게 깜빡임 두 번. 이게 두 번 반복되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S 들어보셨죠? 위기 상황에 도와주세요 하는 구조 신호. 그것들을 저 조명으로 다른 배에 혹은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도록 깜빡깜빡 하는 작동을 하는 것도 통신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선통신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통신 관련 전공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전공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설 학원에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통신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안 되겠죠. 정확성, 그리고 들었던 것을 빨리빨리 기억할 수, 순발력 있게 기억해서 적는 능력. 그래서 기억력도 중요하고요. 순발력이 무척 뛰어나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조선공학기술자입니다. 발전하는 멋진 배는 내가 만든다. 항해사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사도 있고요, 선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배가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가 없다면,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을 만한 배가 없다. 우리는 연료를 날라야 되는데 연료를 나를 만한 배가 없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배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선박의 필요에 맞게 연구하고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 선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 수리를 계획하고 감독합니다. 이 배는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배는 처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이분이에요. 그렇게 수리, 유지 계획을 쓰면 정비사들이 배를 수리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목적으로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배가 필요할까요? 라고 의뢰를 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있는 배라면 추천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배가 없다.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유형의 배를 만드는 것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계 관련이나 조선 관련, 배, 바다 관련 전공 공부를 하고요. 자격증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 조선산업기사나 조선기사, 선체건조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다면 좀 더 일을 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셔서 자격증을 획득하시면 돼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탐구정신,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배를 설계했다고 해서 그 배를 내가 혼자 뚝딱뚝딱 만들 수는 없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동정신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 특성, 그리고 전문적인 관련 분야의 지식 등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어 능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나 책 관련 부품들이 아직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두루두루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들어서 이름들이 낯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첫 번째 퀴즈예요. 해운회사가, 선박회사가 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힌트 보이시나요? 시옷, 비읍, 기역, 이응, 지읒, 미음, 기역. 자, 정답은요? 선박 금융 전문가입니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배를 살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분들. 배가 엄청 커서 엄청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박 금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선박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힌트 좀 길죠? 정답은요? 조선공학기술자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긴 직업명이지만 두 개 다 괜찮으셨죠? 활동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마을 직업 here 활동지, 선박금융 전문가와 관세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조선공학 기술자라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선박은 어떤 건지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소한 직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잘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머리에 쏙쏙쏙 남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 조심히 건강히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계셔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